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안 만들 수가 없네요. 요즘 진짜 자주 만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다가 다들 아시겠지만 아주 중요한 소식이 나왔죠. GM이 테슬라 차징 네트워크에 조인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포드랑 똑같은 행동을 했다고 보면 되는데요. 요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짚어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동월이님, 감사합니다. 안타깝네요. 배터리 문제 때문에 완벽하진 않으니까요. 뭐 완전 무결 이러진 않으니까요. 단지 내연기관이라든지 당연히 다른 전기차들과 비교해서 현격히 화재가 날 확률이 적다라든지 완성도가 높다라는 거지 100% 완벽하진 않은데 좀 안타깝네요. 한국에서도 불이 그쵸. 한국에도 아주 적게 팔린 건 아니니까요.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미국에 영향이 있냐? 근데 저도 2020년형 지금 모델 Y를 갖고 있죠. 2019년형 모델 3는 뭐 아시다시피 팔았고 지금 모델 S 갖고 있고. 근데 제 주변과 저도 그렇고 아직 배터리 분량을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뉴스에서 간간히 있긴 한데 NSTSA가 문제가 있다라면은 리콜을 때렸겠죠. 제가 보여드린 리콜은 상당 기간 동안의 리콜인데 배터리 리콜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많이 안타깝네요. 근데 아직 통계적으로는 낮은 편입니다. 하늘이 지님, Z라고 읽어야 되나요? 감사합니다. 제 개인 채널이니까 제 이야기들을 그래도 영향을 전혀 안 받을 순 없죠. 그래서 되도록 이렇게 후원해 주신 분들 말고는 안 보려고는 하지만 주변에서 보고 알려준다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영향을 전혀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계속 저만의 시각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리퍼럴 코드를 써주셔서 이준영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 주문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이메일을 잘 확인을 안 해서 요즘 이렇게 테슬라가 이메일도 개인 이메일을 제가 바빠서 잘 확인을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리퍼럴 코드를 쓰고 주문하고 이제 인도를 받을 때 제가 이걸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이렇게 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그 외에 또 주문하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잘 인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준영님 감사합니다. 자, GM도 포드랑 같은 수순이죠. 이제 GM과 포드가 테슬라 슈퍼차저에 조인했다. 뭐 사실상 미국에 이게 표준인 거죠. 괜히 표준이 아닙니다. 표준은 누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정하는 겁니다. 결국 시장에 가장 많이 깔린 애가 당연히 표준인 거죠. GM도 포드랑 똑같습니다. 아예 그냥 테슬라 포트로 차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쵸. 이제 어댑터, 커넥터를 제공을 해서 해결을 하지만 이제 완전히 테슬라의 슈퍼차저에 조인을 하고 완전히 그냥 그쪽으로 가는 거. 근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게 단순히 그냥 모양만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요. 기아 EV6를 지금 테슬라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일부 테슬라 슈퍼차저를 이미 오픈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아 EV6를 꽂았을 때 어땠나요? 속도가 안 나옵니다. 볼티지도 다르죠. 내부 아키텍처. 그리고 핸드쉐이크 과정. 전자기기는요, 그냥 이게 단순히 전기를 밀어넣는 게 아닙니다. 이건 고속 충전이기 때문에 배터리 상태가 어떤지 모니터링도 해야 되는데 그 정보를 테슬라 슈퍼차저에다 넘겨주지 않으면은 모니터링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핸드쉐이크 과정, 그러니까 서로 아키텍처를 사실상 추후에 공유해가는 수순으로 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단순히 포트를 똑같이 만드는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 고속 충전은 사실상 이거 왠지 테슬라의 방식으로 모든 게 다 통합될 조짐이 제가 아니나 다를까 진짜 혼자 뛰는 시장이라고 했죠. 혼자 다 해먹고 있고 혼자 다 하고 있는데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게 체감이 안 되는데 그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정말로 이건 압도적이라는 것의 증명인 거고요. 시장도 그대로 반영을 했죠. 테슬라가 지금 장후 장중에 5% 가까이 올랐는데 장후에도 5%를 올려가지고요. 또 토탈 10% 가까이 올랐네요. 미쳤네요. 단 하루에. 이제는 250을 터치할 둥 말 둥 터치했다가 거의 터치했다 조금 내려왔군요. 열흘 내내 기록입니다. 하루만 더 오르면 역대 최장길이 오른 것과 이제 타인데 분위기는 정말 좋죠. 고금리지만
보조금. 이제는 많은 고객을 확보하는 거죠. 테슬라 슈퍼차저를 쓸만한 이제 고객이 넘쳐나는 겁니다. 테슬라는 깔면 깔수록 쓸 사람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돈이 엄청 잘 벌리고, 이 동네 테슬라 슈퍼차저 가격도 많이 인상했는데, 테슬라 돈 버는 소리만 들리는 거죠. 거기다가 열면 열수록 보조금은 쏙쏙들이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장사도 하고 고객 확보도 되고 이미 규모의 경제를 달성했기 때문에 이걸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회사가 얘 하나밖에 없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 GM 주식도 장후에 많이 올랐죠. 결국 윈윈 관계인데 충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테슬라도 사이버 트럭이 이제 곧 준비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기사로. 자, F150을 산 사람들의 리뷰들, 현실적인 오너들의 리뷰들을 몇 개 가져와 보면요. 저도 이 영상을 몇 개 더 봤는데 대부분이 여기 뭐 가격도 얘기를 해주는데 근데 딜은 잘 받으셨더라고요. 뭐 카맥스라든지 미국의 중고차 전문 업체인. 근데 이제 포드 딜러가 더 쳐줬다라는 얘기는 88,000불에 샀지만 근데 74,000불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6개월 뒤에 이제 팔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감가상각이 좀 클 텐데 온라인 개인 거래로 8만 달러에 거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나쁜 딜은 아닌 것 같은데 고금리에 좀 시장이 중고차 시장에도 좀 영향이 있죠. 자, 돌아와서 이분이 팔려고 하는 사실상 세컨이지만 첫 번째 이유는 차징입니다. 충전이요. 쉽지 않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이 CCS는 그냥 가는 수준이죠. 포드 F150을 사신 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충전이었습니다. 테슬라가 아닌 다른 회사들 차들은요, 다 충전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미국에서는 차가 발의 역할입니다. 장거리를 많이 뛰게 되고 그게 사가지고 나는 다른 회사 차가 마감이 더 좋으니까 그걸 사서 그냥 마실용으로 쓰겠다라는 거는 차의 본질을 훼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세 번째로는 소프트웨어였습니다. 근데 세 번째라고 사실상 두 번째죠. 그러니까 충전하고 소프트웨어 영향이 이 차를 팔게 만드는 제일 큰 영향이고 이거는 포드 F150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주변의 의견도 듣고 유튜브 리뷰도 열심히 보고 저도 시승을 해보지만 저란들 진짜 제가 이렇게 한 브랜드의 충성이 오래 갈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저란들 딴 회사 차 안 타고 싶겠습니까? 누누이 기변병이라는 게 있고 눈을 이렇게 돌려서 다른 회사 차를 항상 마음이 가지만 도저히 불편해서 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진짜 미국에서는요. 많은 걸 희생해야 됩니다. 아니면 제한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차를 평가하는 방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GM이 애플과 안드로이드 이제 오로를 애플 카플레이를 이제 버린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GM이 독자적으로 이걸 하려고 하는데 왜냐면 이제 빅테크 그룹의 이제 영향력을 벗어나려고 하니까요. 통제권을 많이 가져갈수록 이거는 당연히 위닝하는 게임인데 이렇게 다시 한번 충전의 통제권을 넘겨준다라는 거는 아키텍처가 넘어가는 길이고 결국은 소프트웨어도 이러면은 테슬라의 OS를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 다 라이센싱해서 줄 수 있다. 이미 뭐 페이턴트도 프리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미 옛날 영상에서 얘기를 했죠. 넌 프로핏으로 쓸 때 공짜지. 그걸로 돈을 벌려고 하면은 테슬라한테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멋진 말이지만 공짜는 아닙니다. 결국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준다라는 거는 배터리 아키텍처하고도 연관이 되고 그리고 프리컨디셔닝이라든지 테슬라의 유기적인 플랫폼, 생태계 내가 내비게이션에서 어디 가기만 해도 그 근처만 해도 배터리를 최적화를 시켜줘서 충전 속도도 가뜩이나 빠른데 빨리 해주는 이 유기적인 유기적인 이 모든 정말 흐름을 얻으려면은 라이센스, 오토파일럿 FSD뿐만 아니라 OS까지 사실상 이렇게 되면요. 그냥 생산 공장과 디자인만 다를 뿐 알맹이는 테슬라 거를 다 쓰게 되는 조짐이 저는 조심스럽게 보입니다. 그냥 공장으로만 전락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 북미에서는 테슬라의 규격을 쓰지 않으면 차 팔기 이제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제 생각엔 다음에 현대기아차도 빨리 이러면 이 회사가 완전히 독주하는 시스템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뇌까지 완전히 메인까지 최대한 디펜스를 하려고 할 텐데요. GM이나 포드가 그게 배터리랑 이제 연관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거
어려울 거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그 중간 어딘가를 타협하고 싶겠지만 정말 큰 사건입니다. 제가 3년 전에, 그 2년 전에도 더 세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800V가 주류가 됐습니까? 지금쯤이면 800V가 주류가 될 거라면서요. 제가 물리법칙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800V가 효율이 더 좋고,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세미, 이거는 볼티지를 올려야겠죠. 더 많은 이제 충전 캐패시티를 확보하려면. 그렇지만 승용차에 있어서는 결국은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쓴다는 얘기는 결과가 어떻습니까?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기술만 보는 게 아니라 다각도로 봐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저도 많이 부족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식도 열심히 더 보게 되고 시장의 반응과 기대감, 이게 다르다라는 거. 결국 400V가 지금 주류 아닙니까? 승용차에서는. 테슬라 슈퍼차저 다 전부 400V대 규격인데 결국 이것도 메인이 되고, 그러니까 차저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차 내부의 볼티지까지도 사실상 이게 메인스트림이고, 800V 차에 왔을 때 그걸 어떻게 또 400V에 맞게 조율할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GM에 현재 있는 차들은 아직 800V가 적용되지 않았고요. 물론 차세대 모델들은 다르지만, 그리고 험머 별로 안 판 모델, 고급 모델은 또 다르지만, 볼트 아직 뭐 킬로와트로 150kW고 F150도 주력은 150kW라서 별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줄 겁니다. 단순 충전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메가 차저가 많이 깔리면, 그리고 이제 사이버 트럭도 많이 보급화되고 이러면 이제 800V 넘어가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것도 다 영향이 있는 겁니다. 단순히 이거 포트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다 OS까지 직결 영향된다. 생각보다 이게 정말 큰 사건이다. 그리고 이게 맞죠, 써보면. 저도 이거 써봤거든요, CCS. 너무 벌키, 너무 크고요. 무겁습니다. 이거 찔러 넣기도 힘들고, 얄쌍하게 이렇게 만들어야지. 애시당초 디자인부터도. 이거는 산업용이었습니다, CCS는. 테슬라 같이 완전히 전기차 베이스로 전기차를 어떻게 하면 편히 쓸까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만들어진 포트이기 때문에 결국 저는 순리대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깔끔하게 워터쿨링까지 해서 선도 얇게 만들어줘서 이게 훨씬 쓰기가 편합니다. 이제 결국 대세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본질에서는 바뀌지 않는다. 자, 그리고 사이버 트럭. 예상보다 빨리 나올 수도 이제 소문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미 대량 생산을 많이 갖춰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 방에 빵 터지려고 많이 준비를 하는데 그래도 초기에 품질이 어떨지 좀 궁금합니다. 테슬라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하죠. 이번엔 좀 다를까요? 이제 왕창 찍어내니까. 근데 벌써 초기에 37만 5천 되면은 꽤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트렌드로 나오면은 뭐 1, 20만 대라도 팔겠죠? 그러면 뭐 200만 대는 무난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회사의 매출은 다시 한번 이러니까 제가 걱정을 안 한다니까요. 마진이라든지. 완전히 혼자 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 북미의 충전소를 장악해버리면 제가 볼 때 그 배정된 보조금은 충전소 건립에 들어간 보조금도 거의 뭐 싹쓸이 하지 않을까. 정말 무섭습니다. 이걸 오래전부터 이렇게 될 거라고 계속 얘기해왔던 게 그대로 현실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이게 저만의 생각으로는 더 독보적이다. 자, 오른쪽 사진은 리비안이 Electrify America에 충전하다가 불이 났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안 됐습니다. 이것도 알고 있었지만, 저 소재거리는 뭐 끊이지가 않죠. 그래서 요즘 이렇게 매일 만들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거 맨날 다른 회사 까는 거라서.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쉬게 되는 면도 있는데, 이래서 핸드쉐이크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차 자체에 서킷 보드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펜스 메커니즘이 있고 배터리를 보호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우리가 워낙에 고속 충전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충전하는 애도 그걸 알아야 되는 거고 받는 애도 다 이게 맞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아트입니다. 다시 한번. 종합예술이지 차만 잘 만들어서 해결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전기차 시장은. 제가 그렇게 오래전부터 얘기했는데 차만 보고, 그리고 아직도 많은 자동차 리뷰어들이 내연기관 보듯이 차를 봅니다. 그거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이건 종합예술입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불납니다. 이게 아직 이제 조사가 더 들어가야겠죠. 이게 Electrify America 문제인지, 아니면 충전 규격, 아니면 서로의 통신 교환 문제인지, 아니면 진짜 배터리 문제인지,
그건 모릅니다. 아직 더 조사가 가봐야 알겠죠. 불난 지 며칠 안 됐으니까요. 아키텍처라든지 OS까지 이래서 영향력이 가는 이유가 이 지금 리비안 사례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 배터리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충분히 다른 걸로도 불이 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전자기기를 컨트롤하는 거는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가 정말 고압 전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핸드쉐이크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영향력이 단순 충전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걸 GM이나 포드가 이거를 모르진 않을 텐데 결국 안드로이드 오로나 애플 카플레이를 피했지만 이거 그 다음 종솔 때 하나하나씩 자꾸 보여서 정말 북미에서는요 완전히 혼자 뜹니다. 마지막으로 또 첨언하면 최신 뉴스로 또 비즈니스 인사이드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아직도 마크업이 참 많습니다. 딜러십에 가면 마크업이 뭐냐면요, 옛날에는 차를 MSRP 일종의 권장 소비자가죠. 한국으로 치면. 근데 지금까지는 그 가격에 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기본이 10%, 많게는 20% 정도 깎았죠. 근데 인플레이션 시대가 오더니 마크업이라고 해서 MSRP 위로 웃돈을 더 주고 사는 그게 마크업입니다. 사실 그런 일이 이미 옛날부터 비일비재했고요. 이 딜러십들이 마크업이 그러니까 프리미엄, 한국어는 P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는데 프리미엄? 그건 이제 마크업이라고 하는데 너무 딜러들의 장난이 크니까 이제 권장 소비자가 뭐 MSRP 이런 걸 만들어서 이걸 기준점을 만들어줬는데 아무 의미 없죠. 아무 의미 없고 인플레이션 시대 오니까 아예 그냥 그걸 더 붙여서 파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그게 뭐 반도체 부족 이슈라든지 이런 게 해결되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여전히 많습니다. 옛날만큼 심하지 않지만 여전히 많습니다. 인기 모델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어떤 유튜버 분이 저한테 이제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얘기해 줬는데 뭐 현대기아차가 프리미엄이 붙여서 그걸 마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잘 붙여서 팔고 뭐 독일 차들은 뭐 깎아준다. 그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현대기아차가 굉장히 내연기관에서는 잘하고 있고 기아가 특히 텔루라이드가 아주 대박을 쳤기 때문에 그게 기아의 이제 마크업을 올려주는 1등은 이제 랜드로버가 했지만 그건 아웃라이어죠. 많이 파는 게 아니고 SUV 초강세도 근데 느낄 수는 있었죠. 근데 현대기아차보다 더 위에 있던 브랜드가 뭐였나요? 많이 위에 있던 게 혼다나 토요타입니다. 일본 브랜드들요 인기 있는 거는 마크업이 장난이 아닙니다. 일부 자기가 입맛대로 원하는 사실을 이제 뻥 튀겨서 얘기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거기 일본 업체들도 인기 있는 모델은 평균 단가도 그렇고 지난 4월까지 조사한 자료에는 마크업이 많고 또 하나는 그 딜러한테 가시면요 보통 몇 시간씩 시달립니다. 딜러들이 너무 장난질을 많이 합니다. 괜히 그러니까 그 MSRP라든지 딜러들의 그런 장난질을 옛날에는 한때 변호사보다도 더하게 정말 짜증나는 직업 사람들의 인식이 아주 그러니까 자동차 딜러는 못 믿을 사람이라는 서베이도 참 많았습니다. 근데 테슬라를 사게 되면 어떤가요? 뭐 딜이 없죠. 그냥 몇 번 클릭하고 차를 가져오는 근데 좀 그런 게 좀 오히려 단점으로 1억을 넘는 차를 살 때는 그게 이렇게 사는 게 맞나라는 생각대로 딜러십에 갔으면은 되게 멋있게 해줬을 텐데 오히려 그게 저는 마이너스로 다가와서 좀 저도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이라 그랬는데 요즘 어떤가요? 많은 미국 사람들은 비대면 같은 느낌? 굳이 차를 살 때 여러 프로세스와 딜러들한테 시달리지 않고 간편하게 차를 사는 테슬라를 훨씬 더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성능이면 성능, 충전 환경이면 환경, 그 외의 것도 이 회사들이 다 종속될 것 같은데 OS부터 조짐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플러스 사는 경험까지 솔직히 저도 일론 머스크의 모든 면을 좋아하진 않는데 경쟁이 없습니다. 진짜.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대감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계속 이거를 한결같이 얘기해왔는데 요즘 그게 이제 잘 반영되는 것 같아서 좋지만 아직 이제 고점을 향해서는 좀 더 가야겠죠. 여기 분위기는 좋습니다. 아주 좋고 모든 경험에 있어서 일부 완벽하진 않습니다. 뭐 제일 약한 게 이제 마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서비스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이 동네만 그렇지 이제 부품이라는 거는 얼마나 차가 팔리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토요타 부품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얼마나 저변 확대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좀 약하지만 200만 대 400만 대 가게 되면 그건 자연스럽게 해결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기술이면 기술, 예. 사는 경험, 그리고 이제 충전까지, 그러면 이제 OS까지 넘어가는 건데, 예, 참 다시 한번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큰 여파다. 정말 북미에서는 혼자 다 해먹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본질은 종합예술이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든지 유럽도 테슬라가 거기서는 강제로 유럽은 포트를 애시당초 통합시켜놨기 때문에 테슬라가 유럽 포트에 맞춰서 판매를 한다지만 그 내부 돌아가는 게 다르기 때문에 핸드쉐이크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포트가, 제가 더 나아가서 얘기하고 싶으면 포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거를 깐다라는 거는 결국 그 안에 있는 아키텍처, 다시 한번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슈퍼차저가 보급되면 보급될수록 그거를 쓰게 되고 거기서 고속 충전을 맛보게 되려면은 결국은 다 비슷한 수순으로 가는, 이건 정말 큰 사건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